한학자 총재의 독생여론은 하늘의 음성을 받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되기를. 정규 유착의 끝판왕을 보여준 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라고 보는 거죠. 다이아 목걸이 등의 선물과 불법 함께 정치 자금을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 우리도 위의 체제를 따르는 거지 사모님께서는 절대적입니다. 신통일하는 시대를 위해 의원님 통일교 간부들이랑 만난 적 있으십니까? 어떤 종교든 다 수용해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니까. 저 혹시 청탁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1억 원 받았다고 하는데 참 부모님께서 대한민국에 투입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종교 권력 탐사 전문 권지연 기자. 20대 대선 당시부터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 간 유착 의혹 제보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대선 직후 한 통일교 관계자가 다급한 제보를 해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김건희 씨가 직접 가평에 그 통일교 한학자가 있는 신정까지 가서 이제 한학자를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제보를 받자마자 그 가평으로 달려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급히 가평으로 달려갔지만 두 사람의 만남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최근 법정에서 김건희 씨와 통일교 최고위 간부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대선 직후인 22년 3월 말 김건희 씨가 건 전화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것. 22년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통일교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일까? 3월 2일 날 통일교 한학자의 교시로 내려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 한일 관계를 회복할 사람.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통일교 간부들에게 SNS로 전파됐다는 내용들입니다. 22년 3월 2일 한학자 총재는 서울의 한 호텔에 간부들을 소집해 교시를 내렸고, 통일교는 교시 내용 그대로를 신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세워져야 될 지도자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더 늦으면 안 됩니다. 5년을 더 하늘이 기다리시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한 통일교 관계자는 당시 조직적인 윤석열 후보 지원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선하는데 윤석열 후보를 좀 지원을 하자. 인적 지원이라면 도장 찍는 거잖아. 그냥 가서 윤 대통령 투표하는 거. 우리 문 총재님은 당을 안 가렸어요. 정당 말씀하시는 거죠? 문 앞에서는 무슨 정당. 그런데 이상하게 한 총재님께 한쪽으로 몰빵을 하는 형태가 돼버렸던 거예요. 보수 쪽으로요? 그래서 나는 그걸 굉장히 싫어했거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보험을 들려면 양쪽으로 놔들어야 되고. 이번에는 미력 전부 다 국민의힘 윤석열 이 얘기밖에 안 나왔어. 대선 직후인 22년 3월 22일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권성동 의원은 이후 통일교 2인자와 함께 서울로 이동해 대통령 인수위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일교 2인자가 만났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뤄보자고 화답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구속 기소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학자 총재한테 지시받고 선택하신 건가요? 주요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대선 직전인 22년 3월 초 그는 국민의힘을 지원하라며 총 2억 1천만 원을 통일교 전국 5개 지구로 내려보냈습니다. 교단에서 내려온 돈은 지구장이나 간부들이 개인 명의로 국민의힘 중앙당 등에 기부했습니다. 특검에서 확인된 것만 1억 4,400만 원.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의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통일교 교단의 자금이 국민의힘에 흘러들어간 겁니다. PD수첩은 2022년 당시 고액 후원금 내역과 통일교 간부 명단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신도들이 이름을 빌린 교단의 자금은 과연 누구에게로 향했을까? 박성중 당시 국민의힘 의원, 통일교 1지구 간부 3명이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정재 의원, 통일교 5지구 신도 2명이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권명호 당시 의원에게도 통일교 신도 2명이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기부했고, 한기호 의원에게는 통일교 신도 김모 씨가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에게도 역시 500만 원을 기부했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약속이나 한 듯 개인 후원 한도액 500만 원을 꽉 채운 금액. 윤영호 본부장은 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5천만 원을 주면 5천만 원을 뭐 어디다 썼는지 영수증이랑 증빙해서 보내라고,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줬으면 진짜 줬는지 영수증 처리해서 보내라고 하고, 쪼개기 후원, 맞아요. 그거 맞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는 뭐 보내지를 못하니까 전에 누가 1,000만 원 넘게 보냈는데 한도 추가돼서 그거를 뭐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적도 있고. 현행법상 단체나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 후원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통일교는 쪼개기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거액의 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특정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단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 정치자금법은 되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결국에는 후원을 할 때 그 돈의 흐름이 결국에 한 사람부터 나왔느냐 혹은 한 집단에서 나왔느냐를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러 교인들의 이름에서 나가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상은 교단에서 한 정치 집단, 그러니까 국힘을 위해서 후원을 한 것처럼 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넘게 통일교를 취재해온 오명옥 기자입니다. 오 기자는 2022년 12월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놀랬죠. 그래서 기사를 쓴 거고. 그때 이미. 예. 아, 이거 문제다 싶었어요. 그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 문제다. 집단 가입을 하나? 왜? 제가 의심스러운 통계를 하나 좀 말씀드려 볼게요.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입니다.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 당대표가 뽑힌 전당대회 때 책임당원이 32만 8천 명이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11월 달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몇 명이냐면 56만 9천 명이에요. 6개월 만에 24만 명이 늘어나요. 과연 이게 각 대선 후보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막 당원을 모집한다고 다녀서 증가된 숫자일까, 24만 명이. 또 하나는 그 이후에 2023년 3월 달에 있었던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그때 김기현 당대표가 뽑힌 전당대회인데, 그때 갑자기 책임 당원이 83만 7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56만 9천 명에서 83만 7천 명으로 책임당원이 갑자기 또 27만 명이 늘어나요. 1년 한 5개월 만에. 그게 또 자발적으로 막 가입한 당원분들일까. 이전과 이후의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책임 당원 수의 변화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특검은 김건희 씨 자택에서 김기현 의원 부인이 선물했다는 명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남편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선거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공당의 당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당선에 기여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김기현 측에서 당선에 김건희가 기여해서 선물을 줘야 될 만큼 감사한 그 일이 무엇이냐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PD수첩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한 통일교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링크를 공유하며 민감한 사안이니 메시지는 삭제하라는 보안 지침도 전달됐습니다. 입수한 문건에는 입당 원서 양식과 함께 치밀한 관리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교회별로 채워야 할 목표 인원까지 할당됐습니다. 특검은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겁니다. 특검 쪽에서는 좀 더 명확한 매수하고 이해를 유도한 죄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저는 자유방해죄에도 상당 부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복생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하느님의 유일한 딸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 집단이 그 교인들한테 갖고 있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교 측은 교인들의 자발적 당원 가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는 상부 지시가 내려지면은 일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지시가 내려지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네 안에 뭐 중심령이 있는 사람, 악한 영에 뭐 휘둘리는 사람, 이런 사람 취급받으니까. 통일교 역사가 70년이에요. 7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깊은 뿌리가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만 있을 것이냐, 다른 정당은 또 없을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이고, 얼마나 정치권에 깊이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를 이제 의심할 때가 됐다. 그리고 다 밝혀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고.